안녕하세요. 비화폐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월급, 물가, 매출, 집값, 금리, 주식, 달러, 금, 코인, 투자, 자산, 수익률. 하지만 사람의 삶은 돈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밥입니다. 노인이 외로우면 먼저 필요한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안부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야 할 때 필요한 것은 병원비만이 아니라 함께 움직여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새 물건을 살 돈만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청년이 길을 잃었을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금만이 아니라 배움과 연결과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은가? 오늘은 그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비화폐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비화폐경제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쓰지 말자는 말인가? 화폐를 없애자는 말인가? 시장경제를 부정하자는 말인가? 옛날 물물교환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공짜로 서로 나눠 쓰자는 말인가? 아닙니다. 비화폐경제학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월세를 내야 합니다. 전기요금을 내야 합니다. 경험비가 필요합니다. 교통비가 필요합니다. 캠피품을 사야 합니다. 일한 사람에게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복지와 공공지원도 중요합니다. 비화폐경제학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묻습니다. 돈만으로 충분한가? 돈이 있어야만 모든 필요가 움직여야 하는가? 돈이 막히면 삶 전체가 막혀야 하는가? 가격이 붙지 않은 것은 경제가 아닌가? 사람의 시간, 돌봄, 기술, 경험, 신뢰, 관계는 경제의 바깥에 있어야 하는가? 비화폐경제학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경제를 돈의 흐름으로만 보지 않고 사람의 필요와 자원과 노동과 기술과 신뢰와 연결과 순환으로 다시 보는 학문, 그것이 비화폐경제학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제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돈이 오가면 경제다. 물건이 팔리면 경제다. 가격이 붙으면 경제다. 임금이 지급되면 경제다. 시장에서 거래되면 경제다. 물론 이것도 경제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경제는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도 삶을 유지시키는 일입니다. 이웃이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도 생활 안전망입니다. 누군가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는 일도 소비를 줄이는 경제 행위입니다. 남는 음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하는 일도 자원의 흐름입니다. 빈 공간을 함께 쓰는 일도 생활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경험 있는 사람이 청년에게 길을 알려주는 일도 사회의 생산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의 중심에서 자주 밀려납니다. 비화폐경제학은 바로 여기를 봅니다. 돈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 가격표는 없지만 생활을 지탱하는 것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사람을 버티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비화폐경제학입니다. 비화폐경제학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경제가 아닙니다. 돈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가치의 흐름, 돈이 닿지 못하는 생활의 필요,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기여, 돈이 아닌 방식으로 연결되는 자원과 노동과 신뢰를 연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필요, 자원, 노동, 기술, 신뢰, 연결, 순환. 이 7가지가 비화폐경제학의 핵심입니다. 먼저 필요입니다. 경제는 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살 곳이 있어야 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아플 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고립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생활의 필요입니다. 돈은 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필요는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종이돈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밥입니다. 집입니다. 돌봄입니다. 치료입니다. 안전입니다. 관계입니다. 배움입니다.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부족하기만 할까요? 한쪽에서는 음식이 버려집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식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원 부족이 아닙니다. 연결 부족입니다. 한쪽에는 빈 방과 빈 집과 빈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주거 불안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남는 물건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돌봄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경험과 기술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배울 곳이 없어 고립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원이 정말 없는가? 아니면 흩어져 있는가? 필요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노동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받는 일만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 가게에서 일하는 것, 공장에서 일하는 것, 배달하는 것, 서비스 제공. 물론 이것은 노동입니다. 하지만 노동은 임금 노동만이 아닙니다. 집안일도 노동입니다. 아이 돌봄도 노동입니다. 노인 돌봄도 노동입니다. 가족을 챙기는 일도 노동입니다.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이도 사회를 유지하는 기여입니다. 네 번째는 기술입니다. 원등을 고칠 수 있는 기술, 수도꼭지를 고칠 수 있는 기술, 옷을 수선할 수 있는 기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알려줄 수 있는 기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 사람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기술, 이런 것들은 모두 생활을 지탱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는 이런 기술이 시장에서 돈으로 거래되지 않으면 잘 보지 못합니다. 돈으로 팔리지 않은 기술은 쓸모없는가? 아니면 연결되지 않았을 뿐인가? 다섯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가장 오래된 경제 기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어야 돌봄이 가능합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순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신뢰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관계가 끊기면 화폐 비용은 더 커집니다. 여섯 번째는 연결입니다. 필요가 있어도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이 됩니다. 자원이 있어도 연결되지 않으면 낭비가 됩니다. 기술이 있어도 연결되지 않으면 묻힙니다. 비화폐 경제학은 연결의 경제학입니다.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누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어디에 남는 것이 있는가? 어디에 부족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순환입니다. 비화폐 경제학은 단순한 1대1 교환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바로 갚아야 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 누군가의 돌봄이 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눕니다. 음식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쳐줍니다. 티어가 여러 사람을 지나 사회 전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어를 통한 다자간 순환 매칭. 비화폐 경제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기여가 누군가의 필요와 연결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물물 교환이 아닙니다. 물물 교환은 내가 가진 것과 네가 가진 것을 직접 맞바꾸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 1시간과 노인 안부 확인과 고장난 의자 수리와 반찬 나눔을 어떻게 똑같은 값으로 맞바꿀 수 있을까요? 생활의 필요는 서로 모양이 다릅니다. 비화폐 경제는 공짜 경제도 아닙니다. 아무 책임도 없고 누군가는 계속 주기만 하고 누군가는 계속 받기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화폐 경제는 기여를 기록하고 필요를 확인하고 신뢰를 만들고 순환을 설계하고 한 사람에게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비화폐 경제는 봉사만도 아닙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필요를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도움받은 사람이 내일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돌봄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는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학은 사람을 잠재적 기여자로 봅니다. 그렇다면 비화폐 경제학은 금, 주식, 달러, 코인 같은 대안과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화폐 경제의 불안을 느끼며 대안을 찾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을 차려주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자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돌봄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화폐 경제학은 돈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현금을 금으로 바꾸고 코인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화폐 경제학은 생활 구조를 다루는 경제학입니다. 경제의 중심을 돈과 자산이 아니라 필요와 자원과 기여와 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한 동네에 아이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이 있습니다. 잠깐 아이를 봐줄 사람, 육아 경험을 나눌 부모,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함께 있어야 생활이 가벼워집니다. 한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부를 물어줄 사람,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 말벗이 되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울 사람, 작게 실패해 볼 수 있는 기회, 자신의 감각과 기술을 써볼 자리, 사회 안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남는 것과 부족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버려지는데 누군가는 식비가 부담스럽습니다. 빈집은 있는데 누군가는 주거가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살지만 서로를 모릅니다. 이것은 자원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결 실패의 문제입니다. 경제를 돈의 부족만으로 보면 해결책은 늘 더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돈을 더 넣어도 연결 구조가 없으면 문제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비화폐 경제는 화폐 경제와 복지제도 사이, 시장과 가족 사이, 개인과 지역 사이에서 삶을 더 두껍게 바치는 새로운 생활층입니다. 그렇다면 비화폐 경제는 어떻게 작동해야 할까요? 첫째, 필요를 기록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어떤 필요가 긴급한가? 둘째, 기여를 기록해야 합니다. 누가 시간을 낼 수 있는가? 누가 돌봄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수리를 할 수 있는가? 셋째, 연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연결하면 안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넷째, 순환시켜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화폐 경제의 기본 작동 방식입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화폐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비화폐 경제학은 돈을 없애자는 경제학이 아닙니다. 공짜로 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옛날 물물 교환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 자원, 노동, 기술, 신뢰, 연결, 순환을 중심으로 삶을 다시 조직하는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기여를 통한 다자간 순환 매칭에서 찾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제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돈의 흐름만이 아니라 필요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시장의 거래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순환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화폐 경제학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는 정말 돈에서 시작되는가? 아니면 사람의 필요에서 시작되는가? 다음 3화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경제는 돈이 아니라 필요에서 시작된다. 돈이 전부가 아닌 경제, 기여가 순환되는 사회. 여기는 비화폐 경제 연구소입니다.